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6월 19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일종의 좀 결정장애 같은 이렇게 결정을 잘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죠. 그래서 중동 전쟁에 직접적으로 미국이 참여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또 요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회의가 끝나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오락가락하는 거 이거 때문에 금리 변화는 조금 더 그게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는지 좀 보고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언급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0.1% 빠졌고 나스닥은 0.13% 올랐고 S&P 500은 0.03%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2% 오르고 이렇게 좀 혼조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출발할 당시에 플러스 0.58%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는데 종일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조금 이제 차이는 있지만 매도 우위를 지켰어요. 그래서 개인 매수가 시장을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은 어제하고 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중에는 마이너스 0.6%까지 이렇게 쭉 밀리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이제 그 다음에 좀 낙폭을 줄여가면서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약해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마지막 종가는 어제 대비해서 플러스권 물론 이제 응봉이지만 그런 모습으로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87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무려 3,616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3,510억을 순매수를 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2977.74포인트, 어제보다 0.19%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출발은 플러스 0.46% 정도로 출발을 했는데 그러고 이후에 계속해서 지수가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후가 되면서 개인 매수도 조금 늘어나고 또 기관이 매도 우위에서 매수 우위 쪽으로 점점 이렇게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합권을 거쳐서 상승권으로 오늘 장을 이제 플러스권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역시 음봉이지만 어제 종가 대비해서는 플러스 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365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66억을 순매수를 했고 개인이 1,265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782.51포인트, 어제보다 0.36%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양시장이 기술적으로 흐름에 큰 문제는 있지 않아요. 오늘 이제 음봉이지만 다 밑꼬리가 달렸고, 그리고 어제 종가보다 지수상으로는 상승하는 모습으로 끝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큰 문제나 변화는 없지만 이제 문제는 지금 시장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중동 리스크, 이게 이제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시장만 갖고 있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유동성 공급이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추경이 그러면 이제 곧 빠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이 시간 현재 환율은 1381원 10전으로 다시 1380원대로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고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외국인 기관이 전부 팔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팔았고 현대차, 기아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팔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시총 상위 중에서 네이버 366억을 기관이 산 거를 제외하고는 기관은 전부 팔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KB금융, HD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을 샀습니다.
네이버는 725억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알테오센,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 세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매도를 했고, HLB는 외국인은 182억을 팔았고, 기관이 25억 샀고, 파마리서치는 외국인이 233억을 팔았고, 기관은 264억을 샀고, 그렇습니다. 섹터별 움직임을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원전 관련도 이제 뒤늦게 원전 해체 뭐 이런 얘기 또 오후에 나오고 그러면서 오전에 좀 부분적으로 일부 그동안에 앞장서서 가던 종목들은 좀 쉬는 모습도 보여주고 뭐 이제 그랬습니다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원전이 좀 다른 종목들이 크게 오르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보합까지 이렇게 됐고 건설 쪽에서 이제 현대건설, 이거 아무래도 이제 해체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현대건설도 많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아시지만 이제, 스쿨에서 관심 있게 보시라, 이런 종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건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게 어플리케이션 섹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데, 말씀드리면 뭐 무슨 페이에서 붙는 거 있죠? 그거 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떤 유튜버들이 뭐 이제 큰일 났다. 우리나라 이제 현금을 못 쓴다 이랬는데, 예, 맞습니다. 큰일 난 건 아니고 현금은 못 쓸 가능성이 커요. 지금도 여러분 현금 안 쓰잖아요. 카드 쓰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카드사들은 불리하죠. 카드 같은 형태. 그 대신에 페이는 괜찮아요. 페이사들은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려면 뭐 인증이 전자 인증이 되잖아요. 카드는 갖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전자 인증.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화폐, 거기에 기술적으로 깔려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전자 결제 문제라든지, 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이미 집중 분석해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들, 이제 제가 타깃 종목으로 좀 주의 깊게 보셔라. 이제 그런 거, 핀테크, NFT, STO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에 함축적으로 다 관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움직이면 거의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항상 신경 써서 오늘 뭐 이렇게 보면 움직인 섹터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큰 카테고리가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움직인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이제 한학령을 해제할 거다. 그래서 이제 뭐 5,000명 이하의 그 단체 관광객은 다 지방정부로 그걸 내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뉴스 보내드렸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여행, 당연히 이제 많이 그러니까 여행, 면세, 뭐 또 그쪽에 우리 나가는 거 웹툰,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지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쪽에 강력하게 팔 수 있는 게 우리나라 K 컨텐츠, 컨텐츠 쪽, 음반, 엔터, 그리고 이제 그 가수 연예인들도 많이 이제 직접 공연도 가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그 뭉텅어리, 그 카테고리가 또 오늘 이제 크게 움직였고, 원전 관련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플랫폼인 우리 이제 얘기하는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 이것도 제가 카카오 이거 아마 제가 말씀드릴 때 사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남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그때 이제 처음에 제가 타겟 종목에 딱 올라오는데 갑자기 웬 카카오 이러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것들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이 AI 관련된 어떤 것들, 거기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그 어떤 것들, 이 탑재가 되려면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플랫폼에다가 불을 댕긴 건 이제 네이버지만 AI 미래 수석이 네이버 출신이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이 플랫폼이 없이는 활성화가 잘 안 되죠. 그 플랫폼을 새로 만드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탁 나가는 게 훨씬 빠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이제 특히 이제 풍산 같은 거는 제가 스쿨에서도 그렇고 벌써 몇 년 전에 제가 이태원 참사 나던 날 저희가 마포 구청에서 한번
그 오프라인 강연회 할 때도 제가 기억나는데, 그럼 벌써 몇 년이 3년 지났잖아요.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냥 손주한테 편안하게 사줄 수 있는 종목이 풍산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풍산은 방산입니다. 방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풍산은 그 소액 주주들이 왜 우리는 인적 분할 안 하냐, 막 이제 이럴 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딴 데 이제 파마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 분할하니까 주가 막 빠지고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풍산은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고평가밖에 좀, 나눠내자 막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고, 또 중동 쪽이 이제 저러니까, 계속 그게 불안하고, 앞으로 뭐, 대통령이 이제 바로 이제 나토 회의에 가겠지만, 그 유럽에 대한 방산 시장은 앞으로도 상당히 우리한테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선, 뭐 전력 설비, 이런 일렉트리시티 관련된 것들,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큰 덩어리로 보면 다 그 안에서 움직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지수는 뭐 오늘 좀 쉬어갔지만 가야 할 종목은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는 걸 보여준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뭐 예상을 우리가 충분히 했죠. 했던 대로 파월 의장은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 뭐 아랑곳도 안 하고, 뭐 압력을 내거나 말거나 난 내 길 간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동결했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파월 의장의 얘기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그러고 나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도대체 그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 그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준은 그게 파악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 얘기를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넌 떠들어라, 난 내 길 간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밤이 뉴욕 시장이 그 준틴스 데이잖아요. 그 노예 해방 기념일인데, 이거 휴장입니다. 뉴욕 시장이 오늘 이제 휴장하기 때문에 밤 사이에 이란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뭐 외신도 요새는 뭐 믿을 수가 없어요. 막 들어오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게 알려드려야 되나 마나 그러다가, 외신도 하도 여러 개가 이스라엘이란 쪽에, 그래서 일단 하여튼 이게 그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밤사이에 일어나는, 뭐 지금도 뭐 공격했다, 뭐 어디가 어떻게 됐다 막 그러는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뭐 중동 리스크가 한 번, 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 전쟁이 이번에도 상당히 소강 상태로 들어가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는 예측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이란한테 무조건 항복하라, 이렇게 이제 겁만 줬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일본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 원폭이 투하되니까 할 수 없이 항복한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항복하라 그런다고 항복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겁만 이게 트럼프 패턴이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 이란이 항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미국이 자랑하는 그 벙커버스터 60m 콘크리트를 뚫는다는 그거는 이제 미군기에 밖에 탑재가 안 되니까, 엄청 크니까. 그래서 그걸 미군기에 실어서 이란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핵시설로 알려지고 있는 그 아라크에다가 그거를 떨어뜨리는데, 그것도 거기가 뭐 80m가 넘는다며요. 그러니까 60m 해서 파괴하고 똑같은 자리에 또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그렇게 명확하게 그럴까? 잘못하다가 시쳇말로 미국 쪽만 팔리고 마는 거 아닌가, 이런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상당히 변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층이죠. 소위 마가라고 하는 그 빨간 모자 쓰고 다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미국이 직접 참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의견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미 다 알았지만, 이 트럼프는 새가슴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가슴 트럼프가 이거를 직접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라 이러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경제력으로 와서 옛날 이라크 그냥 조지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길어지면 이란이 더 힘들겠죠. 이란이 힘들겠지만 거기는 뭐 처음부터 힘들게 여태까지 버텨온 데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루한 싸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힘들긴 이란이 힘들겠지만 전쟁이라는 게 양쪽이 다 힘든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좀 장기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장기화되면 이거 되게 골치 아프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은 이제 그 유동성 공급이 이제 눈앞에 있어요. 우리 시장의 유동성의 공급. 그래서 조금 전에 2시 20분, 3시 20분에 국무회의 통과를 했어요. 추경이. 그러니까 먼저 추경하고 합쳐가지고 거의 한 35조 정도 이제 쓸 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정부가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스피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다른 반응을 나오겠지만 방향은 되게 명확해졌어요. 방향은 유동성 공급으로 간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또 뭐 여러분도 다 읽으셨겠지만 일부 뉴스 매체에서 뭐 증시에 다시 비투가 뭐 빚내서 투자하는 거 비투가 늘어나고 있다 하면서 뭐 요란을 떨고 난리를 쳤는데 아니거든요. 근데 참 기자들이 그냥 막 써요. 그래서 뭐 신용융자 잔고가 늘었다고 그게 비투가 늘어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비투가 나쁜 거 아니에요? 신용 쓰고 뭐 해서도 잘 운영하면 되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 그게 뭐 범죄 행위도 아니고 주가 조작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막 쓰는데 이게 뭘 위해서 쓰는 기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신용융자 잔고가 늘어난 것보다 고객 예탁금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이 과열이냐 이걸 따질 때 보통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가 40%를 넘어가면 이제 과열권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30%였다가 오히려 29점 매수로 떨어졌어요.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따져보니까. 그러면 뭐가 지금 오히려 더 차분해진 거죠. 사람들이. 그 얘기는 뭐냐. 고객 예탁금이 있고 신용융자도 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신용융자는 한도가 있어요. 그 아무 때나 줘 그러면 증권회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도가 다 소진되면 못 써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한국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가를 확인하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탁금이 많은 거예요. 예탁금이 많은 겁니다. 이거 신용융자는 줄 때 써야죠. 지금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실제적으로 공급되는 게 확인되는 순간 고객 예탁금이 이제 시장으로 가장 먼저 들어오죠. 왜냐하면 그건 뭐 엔터만 누르면 바로 들어오는 돈이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지금 시장이 어떤 거고 그럼 앞으로 뭘 사야 되냐? 유동성이 이게 여러분 제일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투트랙 시장이라 그래서 투트랙으로 이걸 나눠서 생각해 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 그러면 그동안에 유동성이 공급됐으니까 안 오르고 빌빌대던 얘네들이 올라가겠지. 그런 예는 주식시장에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몇십 년 동안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그러면 그동안 못 오르던 섹터는 문제가 있으니까 못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유동성이 늘어나면 동시에 뭐가 늘어나요? B2. 신용도 늘어나죠. 레버리지도 늘어나죠. 그런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가는 놈에 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말이 증시 경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틀린다면 이런 거죠. 유동성 공급되면 자든 말을 깨워서 타고 가자. 그런 거는 시장에 없다. 그러니까 선봉에 섰던 것들이 더 빨리 간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 AI 거기 어플리케이션 사업 많잖아요. AI
그다음에 지금 이제 새롭게 화두되는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 정부가 내걸었어요. 이거를 주요 공약으로. 그럼 이것들이 다 어디서 움직여요? 서버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서버가 어디 있어요? 데이터 센터에 있어요. 데이터 센터 많이 쳐야 돼요. 데이터 센터 관련되는 것들도 뭐 있고. 그럼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많아지면 거기에 뭐가 공급돼야 돼요? 일렉트리시티.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아, 이게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구나. 근데 그 중에서도 AI나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실적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또 그 중에서 일렉트리시티나 이런 쪽에나 원전 이런 건 실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트랙이 전통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트랙, 원전, 조선, 방산, 일렉트리시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슈 부분은 뭐냐면 뭐 AI, 로봇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친환경 에너지 그것도 그렇고, 뭐 인터넷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속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주요 투 트랙은 그렇고, 가끔씩 테마로 이제 뭐 화장품 중국 한학령 폐지에 따르는 뭐 그런 이제 이슈들이 그때그때 이제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시장의 성격을 그렇게 나눠놓고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렇게 보면서 시장을 추적을 해야 그래야 이제 수익률이 좋을 거다. 그래서 뭐 그런 기회가 주식시장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 때 벌어야 된다. 이제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투트랙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게 앞으로 시장을 운영하고 여러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